지난주 이제 목요일 대한민국의 8월 옵션 만기가 끝났을 때 그 당일날 공개 방송에서 끝난 게가 아니다. 오늘서부터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미국의 옵션 만기 도래에 따른 파생시장 변동성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왔고, 또한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3월 초서부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개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걸 계속 설명을 드려봤어요.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깊은 수준의 조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지표가 나타나서 전량 현금화, 인버스 2배수를 사야 된다고 외쳐왔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방 변동성은 제한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드려왔지만, 8월서부터는 약간 기조가 달라지게 돼요. 왜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속적인 반등 국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3%의 급락을 나타나게 됐지만, 주요한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 일정 수준의 변동성이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돼요. 그 내용 좀 이제 보게 되면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냈던 미달러 선물 가격이라는 경제지표가 있어요.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오버슈팅, 상방 풀베팅이 진행이 되게 됐고, 2020년 3월에는 하방 풀베팅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흡족한 수익률을 기록한 핫머니들은 얘를 결국은 이제 돈으로 환전해야지 돼요. 돈으로 환전하는 시기에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귀해지게, 높아지게 된다면 수익이 증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3월은 이와 같이 너무 격한 변동성을 만들게 됐고, 이 미달러 유동성을 조절하는 유일한 절대 반지를 낀 미국의 중앙은행이 드디어 개입하게 돼요. 아따, 요거 보소. 이렇게 된다면 무제한 양적 완화, 경기 개선될 때까지, 실물경제에 돈이 들 때까지 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래서 3월 25일 공개 방송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인해서 향후 미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 전환이 되게 되고,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을 공유해 왔었죠. 여기에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확인할 수 있다시피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결국은 미달러 가치는 하락 추세 전환됐을 뿐이 없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러 4월 만기, 5월 만기, 6월 만기, 7월 만기 때는 아예 미달러 가치가,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없었어요.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밑에까지 3월 수준을 이탈한, 변동성이 출발된 3월 수준을 이탈한 채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케다 데가와 이치니삼 세 개의 냇물이 만나는 모양이 되게 되고 병목을 넘어서게 된다면 추세 전환이다. 단기 추세 전환이다. 얘가 상승하는 기간은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시장이 일정 수준의 변동성, 하방 변동성을 나타나게 돼요. 오늘 코스피가 급락을 하게 됐지만 여기 미달러 선물에 양봉이 뜨게 됐죠. 즉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하락하는 시절. 그렇지만 아직 세 개의 병목이 다 이 세 개의 천이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병목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조정 시기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의 경제지표만 분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되게 돼요. 얘를 분석한 결과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지 돼요. 어떻게 검증합니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야지 되고, 이 경제지표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나게 되면 다른 경제지표도 그에 연동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 그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채권 가격 지수라는 거예요. 주식시장과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폭락을 할 때 얘는 상승을 하게 됐죠. 금융시장에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은 이 박스권을 넘어서게 되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직 얘는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박스권은 아직 넘어서지 않았어요. 아까 미달러 선물 가격의 세 번째 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얘도 아직 넘어서지를 않았어요. 본격적인 하방 변동성이 진행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S&P 5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공포지수 S&P VIX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게 되더라도 이 녹색선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 녹색선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예요. 즉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두뇌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는 시각 정보예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러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낯설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이제 시각 자료로 나타난 거예요. 얘도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보게 되면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의 생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상승의 생이가 종료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의 원리가 존재를 하게 돼요. 반도체의 수명주기가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그 수명주기예요. 그 사회과학에 속하는 수명주기가 되게 되고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이와 같다. 빅스 지수는 이미 2018년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 보게 되면서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됐고 도착지는 첫 번째 1차 상승은 중간에 있는 붉은 선,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이 경유지까지예요. 경유지까지 상승하는 기간 동안 얘는 이제 상승을 했지만 주식시장과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하방 변동성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휴지기를 갖고 2차 상승이 진행되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얘가 2020년 3월 폭락 기간에 여기까지 갔어요.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방 조정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얘가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해야지 되고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이 경유지에 이르게 된다면 이와 같이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들게 되죠. 얘가 반등을 만드는 기간,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일정 수준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제 이 밑에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표현하자면 주식시장과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 수는 있겠지만 현재서부터는 빅스 지수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기 쉬운 구간이다.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일정 부분 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코스피 3,000을 넘어가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고 하방 변동성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일정 부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8월 기간 동안 공유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엘리어트 파동 상승 우파가 연장 중이야. 구름대에서 상승 파동이 연장 중이야. 내가 3월서부터 5월서부터는 더욱 강조를 통해서 인버스 2배수 상품 사라고 말했지. 그 시절에 도래하는 거야. 여기 봐, 경제지표로 이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도래하는 거야.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살 때도 아니고 인버스 2배수를 살 때도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경제지표 중 하나를 공유를 드리자면 이 파란 선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유로화 통화량의 증가 속도보다 미달러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더 크게 되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은 이와 같이 상승하게 돼요.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르니 미국의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 이머징 국가의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 미달러가 증가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주요한 국가들의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어 왔음을 파란 선 올라가면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면 빨간 선 올라가. 근데 2020년 3월에 왜 폭락이 나왔냐? 파란 선 내려갔는데 빨간 선은 왜 올라가니? 오버슈팅 현상.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오버슈팅 현상이 나왔고 상방 풀베팅, 그 다음에 하방 풀베팅, 실체에 수렴하기 위한 하방 풀베팅이 나왔어요. 자, 봐라.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이 경제지표 분석하는 사람들 말하지 않냐? 인버스 사야 됩니다. 인버스 사야 됩니다. 파란 선 올라가. 그러면 빨간 선 어디로 갈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황당해요.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내려갔어. 빨간 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어.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어떻게 될까? 이해가 이게 필요한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는 자료가 왜 시각 자료냐면
눈으로 보면 돼요. 눈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각자료를 보고 이해가 어렵다. 한계예요. 이것을 자기화를 통해서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유료방 또는 신문 투고 또는 증권방송 자료를 좀 다듬어서 가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듬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제보를 받은 공개방송은 저희 그 증권방송 동영상은 저희가 공개방송을 한 다음 날이었는데 그 공개방송에서 쓴 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분석하는 그 영상도 제보를 받았어요. 이와 같다. 레퍼런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6월서부터 공개방송을 시작할 때 반응이 황당하다.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자꾸 경제지표 분석했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하네. 황당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자료들이 계속해서 영상 자료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분석했었던 미래의 방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됐던 말로 설명한 결과만 됐던 갖다가 쓰게 되면 레퍼런스가 없어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명확히 누가 보든지 저희 공개방송을 봤다면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공개방송은 이와 같은 상업적 목적, 상업을 추구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됩니다. 개인을 위한 방송이다. 개인분들을 위한 방송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네, 그렇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인버스 2배수 살 때가 아니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2020년 3월에 인버스 2배수를 사서 물려있다. 2020년 5월에 인버스 사서 물려있다. 지금 나오는 하방변동성 구간의 예를 털으셔야지 돼요. 털으셔야지 돼요. 레버리지도 살 때가 아니고 인버스 2배수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거부를 한다. 그럼 뭔가 이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주관적인 믿음,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가 3%가 넘는 급락을 나타내게는 됐어요. 근데 닦아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뭐 별일이 아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에다가 시각적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저희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뜨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1999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1차 상승을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출렁임은 있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특히 2008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평균 상승 속도를 유지해 왔어요. 즉 대한민국 경제의 상승 속도에 반영돼서 그 정도 수준은 가속이 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오늘 3% 급락 떨어졌다. 그게 충격인가? 대한민국은 2017년도서부터 수출의 하락 추세, 주요한 경제지표의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한 코스피 지수도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3% 급락으로 하락 추세를 살짝 넘어섰다가 다시 제자리로 하락 추세 내로 회귀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하락 추세를 가진 금융상품이 얘를 넘어섰던 게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하락 추세는 이와 같이 변형이 되게 돼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7년 말서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상품에 아무리 일봉의 가격 차트만 보는 기술적 분석가 하더라도 상승 추세인 금융상품과 하락 추세인 금융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면 왜 자꾸 여기에다가만 투자를 하는가? 퀘스천 마크죠. 이게 더 놀랍고 충격적이어야지 돼요. 코스피 지수가 저랬다고? 그래서 2017년 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머징 마켓과 대한민국 코스피 강도를 비교한 거예요. 얘가 올라가는 기간에는 이머징 마켓보다 코스피 강세였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2017년 말서부터 이머징보다 코스피의 강세가 2008년도 이후 코스피가 이머징 마켓 중에서 제일 강했기 때문에 이머징 ETF 상품에 대한민국에 대한 비중이 높았었죠. 대부분의
이머징 관련된 ETF 상품을 보게 되면 편입 비중에 대한민국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았어요. 그렇지만 얘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저게 기술적 분석이라며 얘가 지금 이렇게 돼갖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깨고서는 가는 거 아니겠어? 아까 이제 말했죠. 국가의 정책은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제의 방향성에 금융시장이 수렴하게 된다. 코스피의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부의 절반을 만드는 수출, 2017년도서부터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8년도서부터 수출이 하락 추세, 침체세가 진행되게 되고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침체세가 같은 기간 동일하게 진행되게 되고 단적으로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게 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2017년 이전에 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은 2017년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2%, 2017년 5월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죠. 2018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7%, 201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0%, 경제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 누가 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게 됩니까? 또한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되면서 원화 유동성도 줄어들게 되고 통화 유통 속도도 급감되게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투자 자본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에 유입되던 해외 투자 자본도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즉 가격 차트만 보고 코스피 하락해서 요거를 뚫었다, 상승 추세 전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을 두 손으로 눈을 다 가리고 쳐다보는 일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장마감 직전에 거래소는 상승 종목이 67개, 하락 종목이 833개 정도가 됐어요. 이와 같은 격한 하방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개인은 다시 선물 매수를 늘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파생 시장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 장 마감 부근에 코스피 200 지수가 301.62에 위치를 했어요. 얘는 바로 여기 구간에 해당하게 돼요. 300서부터 302.5 구간에 해당하게 되고 여기에 외국인은 이와 같이 풋옵션에 지수가 하락하면 돈을 벌게 되는 풋옵션에 매도 포지션을 갖췄어요. 즉 여기로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해요. 어라? 근데 왜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이렇게 해서 지수가 여기에 못 오게 막았어야지 왜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이거를 밉니까? 왜 그럴까? 여기에 빨간색 선이 외국인 선물 수급이에요. 즉 현재는 과도한 외국인의 선물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갖춰져 있던 중이고 오늘서부터 이 매수 포지션이 일부 청산되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8월 대한민국 옵션 만기는 끝났으니 얘는 이제 다음 옵션 만기 가까이 가야지 이제 의미를 갖고 요거는 이제 당일치기가 되게 되고 9월에는 선물 옵션 만기가 다가오게 돼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미 살펴볼 수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요. 에이, 거짓말 마셔. 그것은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라고 네이버에다가 이제 치게 되면 여기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 유튜브에도 물론 올려져 있어요. 여기에 맨 위에 이거 두 개를 봐야 돼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연동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3월에 급락이 떨어지기 전에 또한 2019년 10월서부터 2020년 초까지 오버슈팅이 진행됐다고 말했죠. 오버슈팅 기간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선물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은 롱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급락이 떨어지기 전부터 2월 초부터 외국인이 선물 롱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다. 여기서 종합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속 상승해서 레버리지를 사서 코스피 3000을 바라보는 3000을 넘어가는 곳에 베팅할 시기도 아니고 또한 인버스 2배수 상품을 사서 3월을 넘어서는 폭락에다가 베팅하는 시절도 아니다. 또한 오늘 코스피가 3% 급락을 나타나게 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하방 변동성은 시작되지 않았다. 얘네가 포지션이 변경된 다음에야 폭락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매우 코로나19가 만든 매우 어렵고 난해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 속에서는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지난 이제 공개방송 내용들을 다 훑어보시게 된다면 현재 상황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를 가격 차트 보고 급등주를 편입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특수성 속에서 방향성과 변동성에 부합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기준이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투자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지 되죠. 투자 기준을 만들었다면 이 투자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대표성, 독립성, 간결성이에요. 이 기준들은 각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적인 성격을 가져야지 된다. 또한 이 4개를 만들었다면 4개 간의 중복돼서나 만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매우 상세한 설명보다는 투자 기준이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 대표성, 독립성, 간결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돼요. 이 투자 기준을 정했다면 이 투자 기준을 각각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돼요. 1차 브레이크다운, 2차 브레이크다운, 그리고 3차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개별 금융상품이 깔리게 되게 돼요. 즉,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품들 간의 비중 조절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4가지의 기준 중에 가장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 우선순위를 평가를 내리게 되게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금융상품이라면 다른 것보다 편입 비중이 높아야지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이제 개별 금융상품이 깔리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거는 가장 이제 간편한 방법인데, 모든 것을 이제 나누기 100 나누기 n이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하나씩은 각각 5% 비중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 들어가는 카테고리의 비중이 딴 데보다 높아야 된다면 여기에서 편입하는 숫자를 딴 것보다 크게 잡게 되면 얘의 비중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방법도 되고, 만약에 운영하는 자금이 제한적이라면 여기 깔려져 있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선별적으로 담은 다음에 이 개별적으로 비중 조절을 또 해주시면 돼요. 이와 같은 매우 체계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어야지만이 현재와 같은 특수한 코로나19 환경 속의 변동성의 장세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3% 급락을 나타냈다고 공포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공개방송에서 3월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공유를 드렸었죠. 광고에서 급등주 매매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180% 급등했습니다. 4개 종목 합산한 게 180%. 근데 저희는 3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3월 20일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냥 하나를 갖고 가져왔을 때 2배가 넘고 3배가 넘는 금융상품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렸었죠. 급등주보다 더한 수익이 난다. 이와 같은 기회의 시기, 3월과 같은 큰 기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구분을 하고 여기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개인이 갖출 수가 있다면 이와 같은 조정의 구간은 또 다른 기회의 구간이 되게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셔야 되는 영상들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치게 되면 연관 검색어 여기에 주상지라는 낯선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 주상지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3번째 걸 누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에 접속이 되게 돼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윗부분에다가 2가지를 올려놨어요.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가져 있는 건데 유튜브에서는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서 계속 차지하게 돼요. 불편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새로 이제 공개 방송을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한 3개월 내외로 3개월이 됐나요? 3월서부터 공개 방송을 했으니까 네, 3개월 됐죠. 3개월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요 2가지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핫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즉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뭐 미국이 됐든 중공이 됐든 호주가 됐든 일본이 됐든
남아프리카가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다 연동돼서 움직여요. 특히 2020년 3월에는 금융상품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연동돼서 움직였어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이는가? 요거를 이제 매우 상세히 다뤘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해할 필요가 없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해서 시각적인 자료로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눈으로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 난해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80% 정도는 눈으로만 확인하면 되는 내용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본인이 좀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나 유료 카카오톡방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거에다 이제 접목해서 써야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된 건지 그게 난해하다는 말이 되게 돼요. 저희가 공유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시각 자료예요. 눈으로 직접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바는 이와 같이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 개인분들이 적확하지 못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이 진행되는 속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구분하는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함이지 저희가 공유드리는 이 콘텐츠를 갖다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결론만 가져다 쓰던 중간에 것만 잘라서 가져다 쓰던 저희 거라는 게 티가 확 나요. 어떠한 상업방송,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모든 매체를 통한 저희의 공개방송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심지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대놓고서는 이제 막 보고 그걸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제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증권방송에 어떤 분이 전문가라는 분이 그 전날 밤 10시서부터 진행한 공개방송에 사용한 그 자료 그대로 순서 그대로 가져다가 본인이 분석했다고 큰 조정 3월과 같은 폭락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영이 된 동영상도 제보를 받았어요. 갖다가 쓰려면 중간에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림의 색깔이라도 바꾸지 그냥 갖다가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경제 분석 책까지 이제 또 발간한 사람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의 이제 옵션 분석하는 거 개인 파란 숫자 사냥법이라는 것을 그냥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어떠한 상업적 방송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저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개인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아주 미천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방송도 공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봐야지 돼요.